손흥민이 재림한 듯 대한민국 U23 대표팀의 논스톱 발리슛이 터지자 이 장면이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골을 얻어맞은 상대팀 선수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얼굴 표정을 지어 그동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많은 국내 팬들의 속을 후련하게 했는데요. 특히 몇몇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역대 골 중에 손에 꼽힐 정도의 미친 슈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미친 슈팅으로 골을 만들면 상대 수비수들이 저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조별예선에 보이지 않던 저 선수는 도대체 누구냐라며 이 골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 U23의 미친 경기력, 더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역대급 졸전으로 팬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은 이민성 감독이 2026년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아시안컵 8강 호주전에서 180도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 성남 팬심을 일단 잠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U23 축구 대표팀은 18일 오전 0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에서 열린 호주와의 2026년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아시안컵 8강에서 맞붙었습니다. 호주는 피파 랭킹 26위,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22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박빙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 두 팀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팀은 조별예선에서 명성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자국 축구 팬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호주는 조별예선 2차전에서 피파 랭킹 93위, 호주보다 무려 60계단 가까이 아래인 중국을 상대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1로 패배하는 충격적인 대망신을 당해 감독을 당장 경질하라는 자국 내의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그 다음 경기인 이라크와의 경기를 2대1로 이기며 일단 자국 팬들의 비판을 잠잠케 하는 데 성공했지만 8강에서 대한민국을 만나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역시 상황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별예선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해 많은 팬들로부터 경기력 자체가 엉망인데 한국 축구의 앞날이 암담하다, 골짜기 세대 아니냐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현재 U23 연령별 대표팀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세대라고 말하면서 U23 아시안컵은 A대표팀 경기가 아니라서 소속팀의 의무 차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들이 이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토트넘의 양민혁,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셀틱의 양현준을 비롯 수비수로는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이현주, 그리고 라리가 2부 리그 성인팀인 안도라에서 좌측 윙어로 뛰는 19세의 김민수 등이 차출되지 못해 경기력이 들쭉날쭉한 것이지 이 세대가 한국 축구의 골짜기 세대라는 지적은 자신이 추갈못이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졸전을 펼치며 우즈베키스탄에게 0대2 참패를 당한 조별리그 최종전과 비교해 필드 플레이어 4명을 교체했는데요. 팀의 막내인 19세 백가운을 최전방에 포진했고 김용학과 강성진에게 양날개를 맡겼습니다. 양팀은 서로 선제골을 넣어 경기 흐름을 가져오려고 공방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반 21분경 최전방 원톱 공격수 백가운이 자신에게 연결되는 롱패스를 논스톱 발리슛으로 때려 상대 골망을 갈라버리자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축구 팬들은 내가 본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 중에 거의 역대급으로 훌륭한 골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도대체 저 선수가 누구길래 마치 유럽 빅클럽에서 뛰는 원톱처럼 슈팅을 하는 거냐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저 선수는 2009년생, 올해 19살인 U23 대표팀에서 제일 막내이며 부산 아이파크 소속인 백가운 선수라고 말하면서 언뜻 보면 그냥 잘 찼다 정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슈팅하는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건 극찬을 받아 마땅한 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방에서 우측 센터백 이현용이 전방에 있는 백가운을 바라보며 롱킥을 시도한다고 말하면서 백가운은 이현용이 킥을 하기 전에 이미 스타트를 끊고 있어 이것이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백가운의 위치는 완벽한 온사이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롱킥이 백가운의 등 뒤에서 날아온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이 낙하지점을 포착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백가운을 마크하는 상대 호주 수비수의 동작을 자세히 보면 이 공의 낙하지점을 포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호주 수비수는 백가운과 날아오는 공을 뒤로 고개를 돌리면서 번갈아가며 확인을 하지만 백가운을 완전히 놓치고 마는데
이건 호주 수비수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뛰는 방향과 시선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순간적으로 공간을 인지하는 감각에 혼란이 온다고 말하면서 호주 선수는 공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지만 백가운은 정확하게 공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고 그 자리에 미리 가 있다. 이건 타고난 재능 자체가 호주 수비수와 백가운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백가운의 슈팅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백가운은 이것을 한번 터치해서 잡아놓지 않고 그대로 공중에서 논스톱 발리슛을 때리는데 이게 정말 압권이라고 말하면서 상대 골키퍼가 나와서 공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감각적으로 방향만 살짝 돌려놓은 것인데 공이 뒤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대 골키퍼가 롱킥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앞쪽으로 나와서 막으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공이 떨어지는 속도와 위치를 볼 때 백가운이 너무 정확한 위치와 속도로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미리 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완전히 제쳐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뒤로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가운이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보느라 슈팅을 하기 직전 골키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백가운은 이현용이 크로스를 올릴 때부터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방 상황을 모른다. 즉 골키퍼가 나오다가 뒤로 물러나는지 아니면 전력으로 공을 막으로 뛰어나오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가운은 골키퍼가 앞으로 뛰어나오다가 중간에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하듯 공이 땅에 바운드가 되기도 전에 이것을 그대로 논스톱 발리슛을 해버린다고 말하면서 공이 등 뒤에서 날아오는 상황에서 낙하 지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앞으로 달리면서 등 뒤에서 오는 공을 그것도 터치로 잡아놓지 않고 그대로 공중에서 논스톱 발리를 때린다는 것은 훈련한다고 실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건 순전히 타고난 재능이 호주 수비수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골이 들어가자 백가운의 미친 논스톱 발리슛을 본 호주 수비수들은 넋이 나가버리면서 전의를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선제골이 경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하면서 호주 수비수들의 표정을 보면 백가운이라는 선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퀄리티가 자신들과 아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절망에 빠지는 듯한 모습이다. 단순히 선제골을 얻어맞았다고 선수들이 저런 표정을 짓지는 않는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환상골을 기록하고 나면 상대 수비수들은 차원이 다른 손흥민의 경기력에 절망감을 표하던 바로 그 표정이다. 호주 선수들의 표정에서 백가운의 슈팅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백가운은 선제골에 힘입어 호주를 2대1로 꺾으면서 4강에 진출, 6년 만에 U23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 한 발 앞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